오늘 소개해드릴 애들은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700마리인 줄 알고 저희는 그 현장에 가게 됐어요. 막상 가고 보니 정확한 개체수가 확인이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막 카운트를 다 했어요. 문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나중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개가 너무 많고 약한 아이들은 또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기도 하고, 총 구조된 아이들은 1426마리가 구조됐고 유언바는 거기에서 82두에 자견 6마리, 88두를 구조하게 되었어요. 응급한 아이들은 병원에 이동하고, 탈수 온 아이들도 있고, 뭐 심정지 와서 막 숨 막 넘어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초진 받았을 때 80%가 다 쓸개골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근육 붙은 아이들은 그 후로도 또 쓸개골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애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던 아이들이랑 하루빨리 입양 가서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화성 번식장에서 그날 1426마리가 구조가 전체 됐는데, 그 중에서 88마리가 이제 유언바 식구가 되었어요. 정말 많이 입양을 갔고, 지금 88마리 중에서 9마리가 아직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어리고 건강한 아이들은 정말 막 입양 신청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좋은 분 한 분을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입양 신청이 많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입양 신청을 거의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 노견이라던가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외모만 보고 입양 신청을 하셨다가도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입양을 거의 포기를 하세요. 노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번식장 같은 이런 힘든 곳에서 버틴 시간이 더 길었던 아이들이라 남은 견생만큼은 진짜 좀 가족들하고 보냈으면 좋겠는데, 더 오래 고통받았던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화사. 사실 뭐 모든 구조견들이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화사는 한 10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처음 얘를 발견했을 때 죽은 줄 알았어요.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온 얼굴이 이제 눈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사실 노견이긴 하지만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산책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 품도 좋아하고,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밥도 잘 먹고 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어린 강아지, 그리고 새끼 강아지를 선호하시는데, 새끼 강아지는 정말 신경 써줘야 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나이가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뭐 얘네가 뭐 어린아이들보다 질병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도 않고, 화사 같은 아이들은 정말 조용해서 솔직히 있는 둥 없는 둥, 집순이 같은 분들, 항상 무릎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차분한 성격의 가족들, 그런 분들이 화사 같은 아이들이, 노견들이 좀 맞죠. 요즘에 개들이 대학 갈 나이까지 살거든요. 충분히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 화음이를 소개할게요. 화음이도 한 8살은 넘었을 것 같고, 화음이는 유선종양 전적출을 했어요. 가슴을 다 도려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도 한쪽이 이렇게 안구가 파열이 돼 있었어요. 번식장에서 아마 새끼도 많이 나왔고, 다쳐도 치료를 해주지 않은 거죠. 화음이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 얼마나 좋아해. 이리 와봐. 노견들은 활동량이 조금 적은 분들이 입양해 주시면 정말 완벽한 강아지가 될 거예요. 주씨를 소개할게요. 주씨는 정말 이렇게 동안 외모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치아가 하나도 없으세요.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주씨 지금 심장병 약을 먹고 있어요. 오늘 지금 촬영할 아이들이 사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심장병은 사실 이런 소형 견종한테 되게 흔하게 앓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약물 치료랑 집에서 관리만 잘해주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입양이 어렵겠다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저희와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아이들 심장병의 지금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 관리를 좀 함께 도와드릴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어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주씨는 한 8살? 새끼 꽤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은 한 가족의 막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온화는 약간의 인지 능력
집중력 장애를 조금 앓고 있고, 그래서 약간 정형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좁은 데에 오랫동안 이제 가둬져 있던 아이들의 특징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종종 앓는 정신질환 같은 건데, 한 구역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많이 좋아졌어요.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밝아졌는데, 아직은 이제 뭐 사람하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겁이 많아요. 오나가 저희가 좀 걔를 확대했어요. 오나가 정말 뼈만 있던 강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확대가 됐거든요. 너무 못 먹었던 시간이 긴 거죠. 지금은 오나야 소시지 같은데? 여긴 뚜비라는 분이에요. 뚜비는 되게 어린 나이인데 이제 1살 조금 넘은 나이인데, 친구는 농림식품부의 지원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너무 조그매서 얘가 버텨낼 수 있을까 했는데 완전 슈퍼 히어로처럼 이겨냈어. 근데 이런 아이들도 사실 이제 관리만 잘하면은 지금 살아갈 날이 뭐 솔직히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심장 질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가 그런 질병을 알았을 때 괜찮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반려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히 주변 분들한테 얘네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나나라는 친구. 나나는 사실 특별히 지금 아픈 게 심각히 있진 않은데 천공이 열려 있어요. 이게 아기 때 이게 다쳐야 되는데, 저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티컵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뭐 근친 교배를 한다던가, 이렇게 번식장에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인간이 탄생을 목적화한 아이들을 사실 많이 안 접해봤는데, 솔직히 유전적 질병이 많은 거는 되게 사실이고, 사회가 만든 문화 때문에 다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갖고 좀 입양을 해주셨으면, 그 아이의 과거까지 입양해 주시는 게, 아픔까지 품어주시는 게 진정한 입양이 아닐까. 헤이든도 마찬가지로 1살인데 저희가 구조를 하면은 전체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심장병이 되게 초기 단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아직 약물 치료를 할 단계는 아니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요 정도인데,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외모를 보고 입양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약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헤이드는 충분히 집에서 관리만 잘 해주셔도, 또 모르죠, 약물 치료 없이도 평생을 살아갈 수도? 그지 헤이든?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아직까지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인데, 하나 지금 이제 1살이고 아픈 데도 없어요. 근데 약간 소심해갖고 좀 눈에 안 띈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여기서의 성격은 얘네의 진짜 성격이 아니에요. 완전 밀집된 사육 현장에서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희 개가 100마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군대 아니면 학교 같은 그런 일정이 있단 말이죠, 애들이. 그리고 모두와 잘 지내야 되고, 저희 막 그런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있을 때는 막 너무 뭐 전혀 짖음도 없고 온순하고 이러던 애들이, 저희가 입양 소식을 이렇게 물어보면 집에서 지금 실세다, 집에서 대장이다, 완전 개구쟁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개들은 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훨씬 더 예뻐질 수 있고, 성격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아픈 것도 싹 나을 수도 있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노견을 왜 입양을 망설이시는지는 이해해요. 이별이 금방 다가오니까. 근데 그만큼 노견 아이들은 가족이 되면 진짜 그분만 봐요. 노견 아이들은 진짜 눈만 마주쳐도 거진 좋다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아프고 심장병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고 저희 유언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먼저 간 아이랑 똑같은 질병에 그 아이를 케어했었던 게 있으셔서 정말 잘 돌보실 수도 있고, 좀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남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싶다고 입양분이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병원에서도 1, 2년 얘기했었는데, 입양 가가지고 잘 케어해 주시죠, 약도 잘 먹여주시죠 하다 보니까 또 더 오래 살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있다가 입양 가니까 사랑받으니까 아이가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너무 건강하게 잘 지냈던 사례도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원래 엄청 말랐었거든요. 엄청 마르고 손만 가면 막 애들이 자지러졌었어요. 이게 배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변화. 욕심이지만 너무 좋아요. 심장병 아이들이 저는 입양을 갔으면 되게 좋거든요. 약을 잘만 챙겨주면 아이가 이렇게 나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입양 문의가 진짜 확연히 너무 줄어들고 주셨다가도 심장병이 있으면 취소되는 경우예요. 진짜 입양을 가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심장병 아이들도 조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번식장에서 구조되었다고 마음의 상처가 엄청 막 많겠지 막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가정 환경에서 시간을 보낸 시간이 다른 아이들보다 없어서 실내 배변, 식분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간만 충분히 주시면은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으니까 유언빠 입양센터에 입양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언빠 입양 신청서는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유튜브 하단에도 링크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입양 신청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경기도 시흥에 방문해 주셔서 아이와의 만남을 꼭 한 번은 해주셔야 해요.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절차가 좀 많지만 이해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